원래는 경제적 자유를 어떻게 하면 찾을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카지노에서 도박을 했어요. 도박으로 돈을 현금 흐름을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생활을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도박을 하다가 투자의 메커니즘을 깨닫게 됐어요. 이제 도박을 하면서 깨달은 이 투자의 메커니즘을 이 달러에 적용을 하니까 통하는 거예요. 예. 제가 이제 세븐 스플릿이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는데 독특한 투자 방법을 고안을 했어요. 이 투자 시스템으로 하면은 일단은 안전한 투자 대상을 투자 규모가 올라가더라도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나오거든요. 안녕하세요. 29년차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세월이 정말 한 해 한 해 가는 게 무서운데요. 연말을 맞아서 최근 베스트셀러 나는 주식 대신 달러를 산다의 작가 박성현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작가님 반갑습니다. 예. 작가님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경제적 자유를 찾아서라는 필명으로 글도 쓰고 이렇게 책도 쓰고 투자도 하고 있는 박성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박 작가님 만나면서 일단 좀 유쾌한 게, 이런 애국자를 만나면 너무 반갑고, 두 번째가 저랑 비슷하게 또 파이어의 경계에 계시다고. 예. 그래서 정말 훌륭하신 분이 만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의 경쟁자이시기도 한데, 제가 이제 올해 이번에 쓴 책으로 20권째 썼는데, 지금 12권으로 추격하고 계시는 다작의 작가이시기도 한데요. 이 책을 쓰신 계기는 어떤 건지 한번 이야기를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달러 투자라는 걸 이제 어떻게 하다가 하게 돼가지고요. 그걸로 이제 제가 원래는 경제적 자유를 어떻게 하면 찾을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카지노에서 도박을 했어요. 갬블러라고 하죠, 좋은 말로는. 네네. 예, 그래서 차민수 사단 같은 그런. 예, 도박으로 돈을 현금 흐름을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생활을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도박을 하다가 투자의 메커니즘을 깨닫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투자의 메커니즘을 깨닫고 달러 투자를 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하우스에게 돈을 뺏기지 않을 방법을 찾으셨군요. 예, 실제로 찾긴 찾았어요. 실제로 찾기를 찾았는데 그게 제가 하는 그런 안전한 어떤 형태로 도박을 하면은 최저임금 수준도 안 나오는 뭐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걸로 이제 더 이상 돈을 만들기는 힘들고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겠다 생각하던 중에 어떻게든 이제 달러에 눈을 뜨게 됐는데 이제 도박을 하면서 깨달은 이 투자의 메커니즘을 이 달러에 적용을 하니까 통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가 이제 이 책에 담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많이 팔았으니까 좀 풀어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떤 메커니즘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이제 저는 이 투자도 도박과 뭐 투기와 투자의 차이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도박하고 이 달러 투자를 좀 비교를 하면은 이렇게 비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크리스마스에 눈이 올 확률에 대해서 눈이 오면은 뭐 거기에 이제 돈을 거는 이런 게임이 있다라고 한번 볼게요. 그렇죠. 위험성이 높죠. 예, 예측하는 게 힘들 테니까. 또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 다 다를 것 같아요. 예, 그 위험성도 높으면서 근데 이제 좋은 점은 있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승리했을 때 승리 배당률은 되게 높겠죠. 그렇죠. 배당률도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100만 원을 번다라고 하면 한 10,000원 투자, 뭐 10%, 1%만 투자해도 그 정도를 벌 수 있을 만큼 승리 이제 배당이 높은 그런 그러니까 도박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 그런 게 있고 달러 투자를 비교하면은 이런 거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올 겨울에 눈이 오는 거에 돈을 거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쉽죠. 예, 당연히 눈은 오겠죠, 한 번은. 전번에 한 번 온 해도 있었나 그랬어요. 할 때가 오기는 왔을 남부지방 기준. 뭐 잔눈깨비도 포함한 걸로 칠게요. 이거 좋아요. 이거. 그랬을 경우에는 위험성은 되게 낮죠. 근데 제가 지향하는 잃지 않는 안전한 투자에 이제 부합하는데 대신 이제 문제가 있죠. 위험성이 낮은 대신 승리했을 때 승리 배당도 되게 낮겠죠. 그렇죠. 예. 그걸 어떻게 극복을 할까 고민을 했어요. 달러 투자가 제가 처음에 아무 생각 없이 투자했을 때는 어떻게 투자를 했냐면은 역대 최고 환율이 한 1,700원 정도고 최저환율이 700원 정도면
두 개 그냥 더해서 평균값으로 내면 1,200원 정도니까 그냥 어. 1,200원 아래에서만 사면 되겠고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좀 의미심장한 말씀하시는 게 제가 이거를 책에도 담고 그 전에 얘기를 했는데 제가 2년 전에 이제 아빠의 쳤던 공부라는 그 책이 나올 때도 이제 요걸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읽어보겠습니다. 박사님도 어딘가에서 비슷한 얘기를 하시면서 1,200원을 얘기하셔서 저는 이제 뭐 전문가도 아니고 예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훌륭한 박사님께서 그 얘기를 딱 하시니까 그럼 내가 이게 대충 한 게 어느 정도 이 맞는 얘기인가 뭐 이렇게 해서 되게 용기를 얻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1,200원 기준으로 아래에서 사기만 하면 마치 겨울에 그 눈이 올 확률처럼 잃지는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제가 이제 1,200원 아래에서 달러를 사야겠다라고 하고 이제 출발을 했고, 근데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점이 뭐였냐면은 위험성이 낮으니까 승리했을 때도 승리 맞아요. 배당률이 너무 낮은 거예요. 맞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100만 원을 벌기 위해서는 10배, 100배를 투자해야 그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이런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에서 이거를 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투자의 규모가 커지면은 위험성도 커진단 말이죠. 맞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달러 투자의 그 가장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안정성, 위험성이 낮다라는 건데 그쵸. 투자의 규모가 또 올라가는 투자를 하게 되면 위험성이 다시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세븐 스플릿이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는데 네네네. 좀 독특한 투자 방법을 고안을 했어요. 그래서 세븐 스플릿이라는 투자 방법이 뭐냐면은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은 분할 매수, 분할 매도법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오늘 1,180원 정도에 아마 마감이 됐을 텐데 환율이 거기서 딱 붙어 있어요. 예, 1,180원에 달러를 사요. 첫 번째 매수를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서 한 10원 정도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1,170원 정도에 두 번째를 사요. 그래서 저는 이걸 넘버링까지 해요. 넘버 1이 1,180원, 넘버 2가 1,170원 이런 식으로 이제 넘버링을 해서 쭉 사는 거예요. 올해 초에 1,080원대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1,100원 깨졌습니다. 넘버 15까지 갔었어요. 예. 그 제가 이제 블로그도 이제 운영을 하는데 거기다가 이제 제가 팔로우하겠습니다. 어디 블로그인가요? 경제적 자유를 찾아서라고 검색하시면은 예. 거기 지금 한 4, 5만 명 정도가 모여서 달러 투자를 하고 있어요, 같이. 네이버인가요? 예, 네이버에서. 네. 저도 나름 파워 블로거인데 이거 안 되겠는데요, 네. 내가. 재미있는 게 제가 넘버원이 달러를 샀습니다 이렇게 거의 실시간으로 올려요. 제가 살 때. 올리면은 댓글이 쫙 달려요. 저도 샀어요, 저도 샀어요, 저도 샀어요 막 달려요. 뭐 그런가 보다 해요. 또 물려요. 예, 그런 다음에 환율이 이제 떨어지잖아요. 제가 넘버 2가 샀습니다. 그러면 저도요. 처음보다는 좀 줄어요. 줄죠. 근데 올해 초에 제가 1,080원 정도 됐을 때 넘버 15가 샀습니다라고 딱 올렸는데 아무도 댓글이 없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작가님, 저는 좀 더 있다가 사겠습니다. 이거 진짜 좋은 전략이다. 예, 박 작가님, 제가 진짜 외로울 때가 이겨요. 맞아요. 우리가 외로울 때 이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기계적으로 그 세븐 스플릿이라는 투자 시스템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떨어지면서 하는 맞아요. 시스템이니까. 앱이 있죠. 예. 그 이름은 세븐 스플릿이지만 요거 이제 제가 주식 투자할 때 주식 책도 요 전에 나왔거든요. 그 주식을 할 때가 세븐 정도 스플릿이고 제가 이제 달러 투자할 때는 700 스플릿을 해도 됩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예. 원달러 환율이 이제 하방은 안전하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사다가 15가 됐을 때 반등이 일어났죠. 그러고 100원이 올랐죠. 예. 그리고 나서, 근데 이거는 세븐 스플릿 투자 시스템은 매도할 때가 중요해요. 분할 매수는 다 뭐 물타기 같이 해가지고 다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매수는 분할 매수를 비자발적으로 하긴 하는데 매도는 거의 한 방에 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맞아요. 평단가를 산출을 하는 것에 익숙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세븐 스플릿 투자 시스템은 매도를 할 때도 분할 매도를 해요. 어떤 식이냐면은 1,080원에 넘버 15가 샀었잖아요. 한 10원이 오르면 넘버 15가 팔아요. 아하. 예. 그리고 또 오르면 넘버 14가 팔아요. 한 10원 정도의 차익을 두고 계속 이렇게 팔아 나가다가 올해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넘버 7 정도에 딱 박스권이 형성이 되면서 지금 그렇죠. 예.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넘버 15 샀을 때 저를 모르는 책을 안 읽은 분이 이제 지나가면서 딱 오셔서 봤을 때 어떤 댓글을 남기셨냐면은
아니 어떻게 이렇게 귀신같이 저점을 알았냐라고 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인디안 기구제처럼 저는 떨어질 때마다 샀는데 우연히 걸린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넘버 세븐에서 이제 더 재밌었던 일이 뭐였냐면 넘버 세븐이 달러를 팔았어요. 근데 다시 떨어져요. 넘버 세븐이 또 샀겠죠. 네, 저는 네, 또 그렇죠. 기록을 하죠. 넘버 세븐이 팔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넘버 세븐이 다시 샀습니다. 그거를 계속 반복을 했어요. 세븐하고 뭐 파이브하고 한 8 정도에서. 그러니까 이제 지나가는 또 어떤 사람이 아니 저 사람은 신기하게 저 사람이 사면 오르고 팔면 내리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하게 생각하지만 이건 역시도 저는 그냥 기계적으로 했던 것 뿐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결국 이제 1,200원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나머지를 다 수익 실현을 하고 좀 행복할 수 있었던. 그러니까 이게 이 투자 시스템으로 하면은 일단은 안전한 투자 대상을 투자 규모가 올라가더라도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방법을 이 책에 담았고 많은 분들이 지금 따라 하시고 또 뭐 그 여러 가지 이제 자기가 직접 이렇게 해보면서 수익을 냈던 것들도 이제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거든요.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용이 드는 문제들을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이거를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제가 모 경제신문에서 인터뷰를 했었어요. 근데 그 인터뷰 기사에 제가 지금 말했던 얘기를 하니까 악플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요? 예. 아니, 달러 투자라는 게 거래 비용이 되게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네가 말하는 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장기 투자나 이런 게 아니라 단기 트레이딩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예전에는 달러로 단기 트레이딩이 불가능했었어요. 근데 제가 저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저는 참고로 전문가가 아니니까 예.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제가 달러 투자를 시작한 한 4, 5년 전 정도부터 해외 주식 투자 붐이 일어나면서 맞아요. 증권사에서 경쟁적으로 환전에 따른 그 거래 비용을 낮추기 시작해가지고 환전 이벤트라고. 예.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현존하는 거의 대부분의 투자 상품들 중에서 거래 비용이 가장 낮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식 투자를 했을 때는 거래세하고 뭐 증권거래세하고 중개수수료 이렇게 해가지고 그다음 뭐 배당 받으면 금융종합과세까지도 갑니다. 네, 그거까지는 안 가더라도 한 0.3% 정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100만 원으로 따지면은 한 3,000원 정도의 수수료가 사고 팔면 발생을 하는데 달러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이벤트 환율 적용하고 이렇게 하면은 한 0.1% 정도예요. 그러니까 100만 원을 거래하면 1,000원만 내면 되는 거죠. 굉장히 싼 거죠. 예.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얘기를 하면은 내가 1,100원에 달러를 사면 1,101원 이상만 올라가면 그때부터 수익이고. 그렇죠. 더 중요한 거는 환차익에 대한 과세가 없어요. 없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거래 비용이 낮고 그리고 안전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큰 금액을 실어가지고 한 3원, 5원 정도에도 수익 실현을 해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제 10,000달러를 기준으로 하면 내가 어제 한 1,174원 정도에 살 수 있었어요. 1,174원에 사서 오늘이 1,179원 정도까지 팔 수 있었는데 그러면 어제 10,000달러를 샀으면 오늘 10,000달러를 다시 팔면 5만 원 정도의 수익이거든요. 근데 이걸 10만 달러라고 하면 50만 원이고. 그럼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투자의 규모를 키우면서 분할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는 방식의 투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질문이 또 나오는 게 예. 왜 그러고 골라서 달러를 그런데 이렇게 움직이는 자산이 이거밖에 없나요? 달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달러는 어떤 자산의 가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파트 가격이나 주식이나 이런 것들 뭐 애플 주식이나 이런 것들은 우상향하죠. 예. 하면서 변동성도 엄청 예. 크죠. 예, 우상향하면서 변동성도 크기 때문에 버스가 떠나버리면 더 이상 이제 거래가 힘들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이 원달러 환율이라는 거는 원화와 달러의 교환 비율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상방이 제한적이고 하방도 제한적이에요.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좀 규제도 하고 투자를 좀 이렇게 제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달러 투자는 정부에서 되게 좋아하고 애국하는 일이라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나라는 수출 국가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쵸. 원달러 환율이 너무 낮아지면 수출 기업, 힘들죠. 수출 기업한테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 오고
그래서 정부가 알아서 올려주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막 달러를 뭐 그 매수를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또 원달러 환율이 또 뭐 높아지면 수입 물가가 상승하면서 또 우리나라 이제 내수 경기가 침체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또 낮추려는 노력을 열심히 하죠. 그러니까 달러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올라 있을 때는 기다리면 내려주고 아하. 또 내렸을 때 사다 보면은 어느 순간 올려주기도 하고 근데 이게 우리는 떨어졌을 때 사는 개념이다 보니까 그쵸. 정부가 시장에서 사야 되는 달러를 우리 투자자들이 사주니까 맞아요. 이 나라에도 좀 도움이 되는 이런 일을 한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안전한 투자 대상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고 또 이제 하방에 대한 안정성을 말씀드리면은 끊임없이 환율이 오르는 나라가 지금 대표적으로 두 군데가 있잖아요. 터키라고. 예, 터키하고 베네수엘라. 그러니까 상방에 대한 걱정은 달러 투자자는 별로 없어요. 그쵸. 예, 근데 이제 상방에 대한 걱정은 많은데 하방에 대한 걱정은 없는 게 원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니까 되게 신기한 현상이 있는데 제 이제 블로그에 제가 달러 환율이 폭락을 하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은 원래 이제 부동산 카페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야 좋아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뭐 주식도 그렇고. 근데 저희 블로그에는 그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면 막 가즈화하면서 사람들이 다 열광을 해요. 그러니까 달러를 살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걸 인지를 하니까. 싸게 살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제가 계속 사면은 계속 따라 사고 지금 책이 나오기 전에는 넘버 15에서 따라 사는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아마 책이 나온 지금의 상황에서 만약에 그 정도 상황이 오면은 사람들이 많이 따라 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럴 때 또 제가 질문을